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추가적인 요청이 있어서 냉한대 기후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냉한대 기후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. 마찬가지로 냉한대 기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. 여기 딱 있는 것처럼 냉대 기후도 있고 한대 기후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냉대 기후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죠. 그래서 DF라고 해서 냉대 습윤 기후가 있고요. DW라고 해서 냉대 윈터 드라이니까 냉대 겨울 건조 기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냉대 기후랑 또 한대 기후는 2기후인데요. 이거는 대문자예요. ET 툰드라 기후가 있고 EF 빙설 기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냉한대 기후는 이렇게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냉대 기후랑 한대 기후를 구분하는 선은 몇 도였냐면 최난월 기온이 10도를 가지고 그거 이상이면 냉대, 그거 이하면 한대로 구분했고요. 자, 온도 가지고 먼저 더 보면 ET랑 EF를 구분하는 것은 최난월 기온이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이냐 0도 미만이냐로 또 구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최난월 기온이 최난월 기온이 10도 이상인 것과 그다음에 최한월 -3도를 가지고 이 냉한대 기후는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최한월 기후 잠시만요. 이 최한월 기후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한월 기후는 -3도 미만인 것들 중에 최난월이 10도 이상이면 이렇게 최난월이 0도 이상, 0도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요. 또 하나 구분하면 이 냉대 기후랑 한대 기후를 구분하는 것은 수목 기후랑 무수목 기후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위쪽은 수목 기후고요. 이 기후부터는 무수목 기후죠.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나무 먼저 해서 보면 식생 먼저 보면 이 DW나 DF 여기는 모두 다 식생으로 보면 타이가라고 해서 침엽수림이 있었고요. 이 ET는 이끼, 지으류 이런 이끼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자라기도 합니다. 짧은 여름에. EF는 식생은 없는 특징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타이가는 종이 펄프라고 해요. 종이 전에 있는 것을. 그래서 종이 펄프 이런 것들로 이용하는 곳이 바로 이 기후 지역이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구분을 하시고 각각의 특징들을 여기다가 배분하시거나 분류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양 같은 경우는 회백색의 포드졸 도, 그래서 회색 혹은 백색, 흰색이라는 거죠. 그래서 회백색의 포드졸토가 나타난다라는 특징들이 있는 거 알아주시면 좋고, 그 다음에 이게 토양은 아니지만 이 땅과 관련된 거에서 여기는 영구동토층이랑 여름에 활동층이 있다. 영구동토층이 녹은 활동층이 있는 거고요. EF 기후는 영구동토층 정도가 있다라는 거 특징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그 문항 같은 거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적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, 제가 그 지역 같은 거 지도에서 어디가 ET고 어디가 EF고 어디가 DW고 DF다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이 지도 특징들도 여러분들 제 프린트 한번 보시면
지도도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적어보면 DW는 연교차가 최대인 곳이기도 했죠.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세계 최대인 곳이기도 했었던 거,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고, 여기가 여름에 활동층으로 높기 때문에 뭐 모기도 많고, 그 다음에 뭐 고산 가옥도 있었고요. 뭐 이런 것들이, 그 다음에 뭐 파이프라인 라인에 그 기둥 세우는 것들, 이런 것들도 이 주민 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뭐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. 뭐 이런 뭐 술록도 있었고요. 네. 술록 이런 특징들이 있는 거다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냉한대 기후랑 또 이게 빙하 지형, 주빙하 지형이랑은 또 이렇게 바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들은 따로 아마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하나 더 하면 빙하 지형과 주변 빙하 지형, 주빙하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. 요것들도 여러분들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여기는 빙하가 만든 지형이랑 빙하 주빙하 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빙하 지형은 크게 침식이랑 퇴적으로 구분하니까 빙하 침식 지형, 빙하 퇴적 지형, 주빙하 기후도 뭐 크게 구분을 하진 않지만 주빙하 기후 지형은 뭐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구조토, 그다음에 습지, 빙하호,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현상으로는 솔리플럭션 현상들이 있었죠. 그래서 이 빙하 침식 지형이랑 퇴적 지형도 크게 또 보면 구분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나씩 보면 빙하 침식 지형, 빙식곡, 다른 말로 U자곡이 있었고, 그 다음에 피오르드 해안, 피오르. 그다음 여기가 이 U자곡이 해안선이 해수면 상승하거나 막 이러면 피오르드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있는 홀은, 그 다음에 권곡, 그 다음에 현곡, 이런 것들이 빙하 침식 지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빙하 퇴적 지형은 뭐 빙력토 평원, 그 다음에 모레인, 그 다음에 에스커, 그 다음에 드럼린,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하나씩 넣으시면 뭐 여러분들 문제 푸신데 도움이 되고요. 이 지형 같은 경우는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빙식곡은 빙하가 침식했기 때문에, 네. 그래서 뭐 노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고, 자, 피오르는 좁고 깊은 만이고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뭐랑 같이 보여야 되냐면 리아스식 해안, 리아스 해안이랑 비교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호르는 꼭대기에 뾰족한 거, 네. 그 다음에 권곡은 그 상류부에 처음에 빙하가 움직이면서 판 와지, 움푹 파인 곳. 현곡은 뭐 지류빙하랑 본류빙하의 침식력 차이,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폭포,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빙력토 평원은 뭐 여러 가지 빙하가 쌓으면서 나타나는 평원을 이야기하는 거고, 모레이는 뭘 알 수 있었냐면 빙하의 최대 범위,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에스커는 하천이 한 거기 때문에 분급이 양호했다,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, 드럼리는 뭐 이렇게 숟가락 엎은 모양, 이래서 빙하 이동 방향,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것으로 했었습니다. 자, 구조토는 동결융해, 얼고 융해되면서 얘네들이 그 물질이 분급이 일어나서 나타난 다각형의 지형인 거고요. 그래서 막 외계인이 막 만든 거 아니냐, 뭐 이런 것들 했던 것 같고, 여기 습지들 많이 있으니까 뭐 모기,
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 다음에 아까서 뭐 설명 더 하면 여기에 낮의 길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었는데 극지방으로 갈수록 북극 기준으로 7월이 낮의 길이가 길다 이렇게 했었던 거. 그럼 1월은 어떻게 했어요? 1월은 낮의 길이가 짧겠죠? 뭐 이렇게 남반구는 반대.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제가 문제에서 풀어줬던 내용들을 특징들을 이렇게 하나씩 넣으시면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